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한 선택들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일을 할지, 또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서 멈출지, 그중 하나라도 이건 확실히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게 되십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쉬운 답을 찾기 어려워하십니다. 나의 삶이고 내가 살아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왜 진짜 욕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둘째, AI 시대에 왜 나다움 설계가 더 중요해지는가? 셋째,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고 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 분명 속도는 빨라지고 뭔가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흐려져 있고 또 성과는 나름 쌓였는데도 마음은 점점 비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매번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흐려졌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 앞에 쉽게 답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나다움 설계에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젊은 시절 나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더 끌리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나다움 설계는 내 삶에 대한 회환, 반추,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다움의 결핍은 특히나 제가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그러니까 자아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관심을 갖게 됐고 나다움 설계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나답게 살고 있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뵈면서 조금 덜 헤매고 나답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소명과 사명감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모두에게 던져준 목표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알고 나의 목표를 세우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욕구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탐색하고 나답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상의 잡음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욕구가 분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삶에 몰입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 값지고 아름다운 설레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단 한 번의 들끓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일상의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채널에서 했습니다. 여전히 이 나다움 설계 채널은 같은 목표,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다만 좀 더 통합적이고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흡수도가 높은 제안을 어떻게 드릴까 그런 고민들을 쉬는 동안 했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 채널 구독자님들이 나답게 삶을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타의 자기 개발과 다른 점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욕구와 삶의 실천을 방해하는 잡음 제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이야 라고 불렀을 때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또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나의 소리가 들리질 않잖아요.
지금 소리치는 내가 나의 욕구라고 하고 저편에 사람이 실제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나라고 했을 때 나의 욕구와 현실 속의 내가 소통이 잘 돼야 진짜 나의 욕구로서 나다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방해하는 잡음들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설계하지 못하고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사회 구조적 잡음과 살아온 환경 요인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집안의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와 녹색 식물을 배치하듯 나다움 설계 연구소는 여러분의 삶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그 잡음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잡음이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순간 숨겨졌던 흐릿했던 내 안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하고요.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나다움 설계는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AI 시대의 도래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인간의 일을 AI가 대신해 줄 겁니다. 글을 대신 써주기도 하고 비교할 정보를 대신 정리해 주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까지 추천해 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발전 속도를 보면 6개월 전과 지금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거의 매일 AI를 활용합니다. 논문을 요약하거나 글을 교정하는 역할은 물론 일상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외국에서 거주하다 보면 마트에 가면 그 익숙하지 않은 식재료 또 모르는 브랜드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이게 어떤 맛이야? 한국의 맛과 어떻게 달라?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척척 박사처럼 잘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지만 때론 섬찟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의 집사였던 AI 덕분에 편리해졌지만 나의 판단 능력은 더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의식마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AI에 잠식당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 활용으로 가려면 나의 기준과 지향점이 명확해서 취사 선택이 스스로 가능하고 검열할 수 있고 평가하는 능력이 있어야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간다움을 지키는 길이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AI 시대에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 능력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이 채널을 통해 나다움 설계 전반에 대한 내용은 한 번쯤은 다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주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반복이 아닌 더 깊어지고 더 통합된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넘어서 그 이면, 왜 우리가 진짜 욕구를 외면하게 되었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고 또 여러분이 쉽게 해볼 수 있는 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진단지 설문을 간단히 응답하면서 그게 나다움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진짜 욕구를 외면하게 만드는 잡음은 두 가지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구조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패턴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위인 사회 구조적 문제 중에 먼저 눈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한다는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주변 반응을 살피는지, 특히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이 지금 분위기에 맞는 행동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흔히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 오래 자리 잡은 눈치 문화입니다. 내 안의 욕구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눈치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고 마는 거죠. 이 채널의 눈치 경제학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우리의 뇌는 타인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리는 상황을
마치 신체적 고통이나 생존의 위협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는 단순한 사회적 매너가 아니라 욕구를 발견하는 능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로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다른 사회 구조적 문제로는 비교 문화인데요. 행복의 기준을 정할 때도 이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행복한가 보다 남들만큼은 해야지, 저 사람보다는 적어도 나아야지가 생각보다 내 행복의 기준보다 먼저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가 어떤 행복의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욕구를 발견할 필요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이미 목표를 세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그 집단주의가 만든 선택 메커니즘이라는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이 비교의 구조는 단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뇌의 선택 메커니즘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목표보다 사회적 조화와 맥락을 먼저 살피는 그런 문화 DNA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세만을 따르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깊은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근간의 문화적 환경은 다시 그 DNA를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SNS와 AI 알고리즘인데요. SNS는 이러한 비교 문화 구조를 더 일상 깊숙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SNS를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동호회에 참여하거나 그래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충분히 경험이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분명한 상태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자 확장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나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타인의 삶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는 행위라든가 스스로에게 묻거나 판단하기 전에 AI에게 답을 묻고 그냥 받아쓰는 행위, 이런 것들은 경험이라기보다는 관람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주를 던져주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외주를 던질 때도 기준이 없고. 그럼 일시적으로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지만 결국 나에게 쌓이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 환경, 구조 속에서 나만의 우선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시류라는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되고 어느덧 내 욕구의 자리를 사회적 시선이나 비교가 나 대신 자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눈치가 욕구를 걸러내고 비교가 목표를 대신 세우고 SNS와 AI 알고리즘이 나의 욕구를 가리는 잡음의 첫 번째 층위, 사회 구조적 문제입니다. 두 번째 층위는 성장 과정인데요. 사회 구조와는 별개로 개인의 성장 과정이나 환경이 나다움을 억누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활달하고 표현이 많은 아이가 조용히 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환경에서 자라거나 또 섬세하고 느린 아이가 왜 이렇게 느리니 답답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 자신의 타고난 자연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기보다 숨기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선택이 나다움을 억누르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면 나의 색깔이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성장 과정을 통한 심리적 잡음입니다. 또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불안관리법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안장애 유병률이 세계 평균보다 높은 데에는 이런 사회 구조와 성장 과정의 잡음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음의 두 층위인 사회 구조적 잡음과 성장 과정으로 인한 심리적 잡음,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잡음은 일단 명확하게 이게 잡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내 삶과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내 욕구인가?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준 기준인가를 묻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심리적 패턴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 측면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학습의 영역이라면 심리적 잡음은 치유와 성찰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만나고 또 일기 쓰기 같은 그런 저널링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를 반추하며 나를 만나고 또 오래 묵혀서 쉽게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아픔은 상담이나 치유를 통해 풀어내고 오픈함으로써 따스한 햇볕을 맞이하게 하는 좀 더 긴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욕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바쁘고 할 일과 과제가 많은 현대인은 나의 욕구를 만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 잡음에 의해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뭘 원해?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으셨나요? 물론 이건 비단 꿈과 같은 추상적 영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힘이 분산되기 쉽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그렇습니다. 도구가 강력해질수록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도구를 쓰는 사람의 방향이 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방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방향은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정하는가요? 나의 욕구를 제대로 들여다볼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내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욕구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지키고 싶은 것, 가장 먼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우선 가치가 됩니다. 우선 가치가 선명하면 모든 선택이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명료하고 간단해집니다. 선택 앞에서 멈추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의심 대신, 불안 대신 작은 확신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가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NEED 루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채널에서 따로따로 다뤄온 이야기들이 이 NEED 4단계 안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를 받아 다음 단계를 설계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4단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욕구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욕구를 발견하는 일이 우선 가치를 찾는 첫 걸음입니다. 가짜 욕구와 진짜 욕구를 구분하고 나의 기질과 에너지 패턴을 읽어내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잡음 제거인데요. 잡음이 사라지면 진짜 욕구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회 구조적 잡음으로 눈치, 비교 문화, SNS 관람과 AI 외주형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심리적 잡음으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패턴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각각 살피고 차근차근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음이 걷히면 나는 비로소 날것의 나, 자연의 나의 존재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억지로 힘을 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고 또 내면의 욕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에너지가 일상의 삶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행복한 몰입의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일상에서 나의 욕구와 내 삶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이 소통을 저는 몰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흐름이 한 번의 깨달음으로 관통하는 그런 일시적 행복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루틴을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치로 오늘을 운영하다라는 그런 모토 아래 데일리 드라이브라고 명명해 봤는데요. 우선 가치를 먼저 세우고 그 기준으로 매일의 선택을 설계해 가는 겁니다. 욕구를 발견하고 잡음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흐르게 하고 우선 가치로 일상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NEED 루틴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더 나답게 간결하고 선명하게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나다움 설계는 특정한 가치나 생활 방식을 부정하거나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눈치가 발달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나쁘다거나 또 비교 속에서 동기를 얻어온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AI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다만 흔들리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내 선택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본 뒤에 나는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눈치를 보는 게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관계의 중요성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한 선택은 훨씬 나 자신을 자신감 있고 자유롭게 당당하게 할 겁니다. 이 나다움 설계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들, 정답이 있는 것은 AI나 휴머노이드가 더 잘하는 세상이고 그런 일들은 인간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나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나의 우선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행복해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여러분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답을 받아 살아가는 삶과 자기 욕구에서 시작해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우선 가치입니다. 그것이 나다움을 지키는 길이고 AI 시대의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핵심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나다움 설계는 이 시대의 개인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 소명이라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이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설계하는 그 과정에 나다움 설계연구소는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잡음을 걷어내고 숨겨져 보이지 않았던, 흐려졌던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여러분의 색깔로 여러분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나다움 설계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은 정말 여러분의 욕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고정 댓글에 진단도구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